안녕하세요. 요즘 투명 교정 장치 정말 많이들 사용하시죠? 인비졸라인 같은 거요. 네, 맞아요. 거의 뭐 티가 잘 안 나고 편하니까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혹시 이 매끈해 보이는 장치 표면에요. 미생물들이 자리 잡고 살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은 잘 안 해보셨죠? 바이오 필름이라고 하던데. 네.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자료가 바로 그 점을 다룬 연구입니다. 2025년 덴탈 프레스 저널 오브 오소돈틱스에 발표된 건데요. 네네. 특히 그 충치 일으키는 걸로 유명한 스트랩토코쿠스 뮤턴스라는 세균하고요. 또 칸디다 알비칸스라는 곰팡이. 곰팡이까지요. 네, 얘네들이 실험실 환경, 그러니까 인비트로에서 인비절라인 교정장치 표면에 어떻게 달라붙어서 즉 바이오필름을 만드는지를 조사했어요. 와, 그렇군요. 그럼 이번 탐구는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교정장치 위에 진짜 바이오 필름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리고 뭐 이게 우리 입 건강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는지 그걸 알아보는 거네요. 맞습니다. 교정 치료 중이시거나 뭐 이런 구강 건강 기술에 관심 많으시면 특히 흥미로우실 거예요. 네, 기대되는데요. 자, 그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연구자들이 구체적으로 뭘 한 건가요? 네, 연구진들이요. 그 인비절라인 교정 장치를 조각 내서요. 헤미아치라고 하죠. 이걸 그 S 뮤탄스 세균이랑 C 알비칸스 곰팡이 얘네들이 각각 들어있는 배양액에 넣고요. 각각 따로따로. 네, 그리고 둘을 같이 섞은 배양액에도 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72시간 동안 배양을 한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한 놈만 있을 때랑 둘이 같이 있을 때 어떻게 다른지 보려고 한 거군요. 그렇죠. 단일 종일 때랑 혼합 바이오필름일 때 형성 과정을 비교 관찰한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결과는 뭔가요? 진짜로 그 바이오 필름이라는 게 생기던가요? 네, 아주 확실하게 형성이 됐습니다. 오, S 뮤탄스랑 C 알비칸스 둘 다 혼자 있을 때도 그렇고 같이 있을 때도 교정장치 표면에 바이오필름을 만들었어요. 논문에서는 이걸 아주 견고한이라고 표현할 정도였어요. 견고하다니. 그럼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도 궁금한데요. 혹시 뭐 수치 같은 게 있나요? 네, 뭐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요. 예를 들어 S 뮤탄스는 혼자 있을 때 대략 2.55 곱하기 10의 6제곱 CFU ml 정도였고요. 같이 있을 땐 좀 줄어서 2.21 곱하기 10의 5제곱 정도. CFU-ml은 살아있는 미생물 수 단위인 거죠. 네, 맞아요. 콜로니 포밍 유닛 per 밀리리터. 근데 여기서 더 주목할 만한 건 C 알비칸스인데요. 곰팡이요? 그건 어땠어요? 얘는 혼자 있을 때 약 1.62 곱하기 10의 7제곱, 같이 있을 때도 1.06 곱하기 10의 7제곱 정도로 수치로 보면 S 뮤탄스보다 적게는 10배에서 많게는 100배까지 수가 더 많았어요. 와, 100배요. 진짜 압도적이네요. 확실히 칸디다가 그 환경에서 더 잘 자랐군요.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C 알비칸스가 더 우세하게 증식했다는 걸 보여주죠. 그럼 그 바이오 필름이 생긴 모습은 어땠을까요? 혹시 뭐 현미경 사진 같은 것도 있나요? 네, 전자현미경 SEM이라고 하죠. 그걸로 관찰한 결과도 있는데요. 네네. S 뮤탄스만 있을 때는 얘네들이 자기들끼리 뭉쳐 있는데 그 주변을 끈적끈적한 점액질 같은 걸로 감싸고 있었어요. 이걸 세포의 고분자 물질, EPS라고 부르거든요. 그 끈적한 거요? 충치 만들 때 중요하다는 그거 맞죠? 네, 맞아요. 그게 치아 표면에 딱 달라붙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근데 C 얼비칸스만 있을 때는요, 좀 다른 모습이었어요. 가느다란 실 같은 구조, 이걸 가성균사라고 하는데 이게 많이 보였어요. 실 모양이요? 그건 어떤 의미가 있죠? 이 가성균사가 표면에 파고들거나 심하면 조직에 침투하는 능력이랑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좀 더 공격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럼 제일 궁금한 거. 둘을 섞어 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서로 막 도와주면서 더 잘 자랐나요? 그게 진짜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둘을 같이 배양한 혼합 바이오필름을 보니까 미생물 덩어리는 많이 보이는데 좀 이상했어요. 이상하다니, 뭐가요? S 뮤탄스는 아까 말한 그 끈적한 EPS 없이 거의 네이키드, 벌거벗은 상태로 보였고요. C 알비칸스는 가성균사 수가 혼자 있을 때보다 오히려 줄어든 거예요. 그럼 서로 방해한 건가요? 그렇죠. 단순 협력 관계가 아니라 뭔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복잡한 상호작용이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거죠. 어쩌면 S 뮤탄스가 분비하는 어떤 물질이 C 알비컨스의 가성균사 형성을 좀 억제했을 수도 있고요. 경쟁 관계일 가능성도 보이는 거죠. 와,
미생물 세계도 참 복잡하네요. 근데 이런 작은 미생물들의 이야기가 결국 우리한테 왜 중요한 걸까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구강 건강이랑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자, S뮤턴스는 말씀 안 드려도 충치의 주범이죠? 네, 그렇죠. 충치 발생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특히 이 곰팡이는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 그러니까 치아의 그 미네랄 성분을 녹이는 능력도 가지고 있거든요. 헐, 치아를 직접 녹인다고요? 네, 그런 능력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정장치를 하루에 거의 22시간씩 끼고 있잖아요. 네, 밥 먹을 때 빼고는 거의 끼죠. 그러면 침이 자연스럽게 치아를 씻어주는 자정작용이나 혀나 볼 점막이 움직이면서 청소해주는 활동이 아무래도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죠. 장치가 덮고 있으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견고한 바이오 필름이 교정장치 표면에 딱 형성된다면 이건 교정장치 사용자에게 충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셈입니다. 아까 칸디다가 훨씬 우세하게 자란다고 하셨잖아요. 72시간 뒤에요. 그럼 처음부터 그랬던 건가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바뀐 건가요? 그것도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실험 초기에는 두 미생물이 서로 영양분을 공유하거나 하면서 상호 이익을 얻는 듯한 모습도 관찰이 됐어요. 네네. 그런데 72시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에는 C 알비칸스가 S 뮤탄스보다 훨씬 우세해지는 그런 경쟁 관계로 변화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아, 처음엔 좀 독다가 나중에 경쟁하는군요. 네, 아마도 글루칸 합성 효소 GTF 같은 특정 효소의 역할 변화나 아니면 영양분을 누가 더 잘 차지하느냐 이런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일 수 있겠죠. 작은 생태계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우점종이 바뀌는 걸 관찰한 거죠. 네, 정리해보면 이번 연구는 비록 실험실 환경이긴 하지만 우리가 흔히 쓰는 투명 교정장치가 생각보다 이 충치 관련 세균이나 곰팡이에게 꽤 살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서 꽤 견고한 바이오필름이 만들어진다. 이걸 확실히 보여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아주 명확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교정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정말로 교정장치 위생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로 헹구는 수준을 넘어서요. 이런 바이오필름 형성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이걸 통해서 잠재적인 충치나 칸디다층 같은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치아 예뻐지려고 교정하는 건데 그러다가 충치 생기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가지런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과 결과가 건강해야 하니까요. 네,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연구는 어쨌든 통제된 실험실 환경에서 진행됐잖아요. 딱 두 종류의 미생물만 가지고요. 그렇죠. 실제 입속은 훨씬 복잡하죠. 네. 여러분의 실제 입속에는 막 수백 종의 다른 미생물이 살고 있고 침 성분도 다르고 또 뭘 먹느냐에 따라서도 계속 환경이 변하잖아요. 네네. 과연 그런 실제 여러분의 구강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교정장치 위에서는 매일매일 어떤 종류의 또 어떤 모습의 바이오필름이 형성되고 또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